안녕하세요. 윤수만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산업체 강사, 컨설턴트, 평가위원, 그리고 대학교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강사가 되었나부터 이 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할 때 혹시 이런 분야로 창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제 얘기가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약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2009년에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9년에 사업자 등록은 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하게 됐죠.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그 동기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게 됐는데 그 카페를 통해서 모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카페 내 회원을 한테 이제 뭔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특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의 화장품 업계 분들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그 토즈라는 곳에서 이제 그 모임을 추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모임이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친목도모 모임이 아니라 강의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좀 추진을 했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한 1년 정도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도 꽤 되었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나중에 사업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에 집중하게 되었고요. 2010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는 강사와 그리고 이제 이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 수강생을 모집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제 강의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강의를 추진하게 되었죠. 이런 그러니까 사업형으로 강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게 강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는 그냥 경력자들, 우리 화장품 업계에서 뭐 최소한 가장급 이상의 경력자나 뭐 대표님들, 이런 분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걸 만드는 건 가능했는데 막상 이걸 강의를 전문화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이 전문가를 모집해서 강의를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강사를 뭐 찾고 그랬는데 마땅한 강사가 구해지지 않을 때는 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강의에 투입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강사의 첫 길이 되었죠. 물론 저는 뭐 강의에 재능이 없어요. 원래 재능이 없어서 강의를 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다음 그 자료도 이렇게 제대로 모으지 못해서 처음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강사가 저한테는 절대 맞지 않는 직업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약 3년 정도를 그래도 이 분야에서 견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도 생기고 말주변도 생기고 또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이 생겨서 화장품 전문 강사로 출발한 것이 이제 오늘의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강사 생활을 계속 지속하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디서 강의하지? 처음에는 저희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모았는데요. 뭐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사람을 모을 때는 회원들이 홍도가 되게 좋았는데 막상 이걸 규모를 키우고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좀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강의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추진한 게 이제 강의 사업은 강의 사업이고 제가 강사로서는 뭔가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 해서 정부 지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전문 강사도 있고 그리고 뭐 그다음 그 외에 전문 그 코트라 뭐 무역협회 그 전문 그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그 지원하게 돼서 이제 저희 처음에는 이 화장품 분야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 당시 이게 가능했던 게 화장품 업계가 한 2011년부터 수출 쪽이 되게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강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계속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죠. 물론 저보다 우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원래 이 분야가 또 그래요.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 때문에 전국이죠. 뭐 서울 쪽뿐만 아니라 경기도 우리 화장품 업계가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되게 많이 갔었고 그 외에 전국을 다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강사의 수익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사람을 모아서 강의를 할 때는 뭐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제가 강의료를 제가 스스로 측정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정부 지원 기관들이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초빙하는 형태잖아요. 대부분 그 강사료가 정해져 있어요. 대학교도 강사료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이 전문 기관의 강사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교는 그 대학교 나름대로의 그 겸임 교수 강의료가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 규정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의료가 처음 시작했 그 무렵 그러니까 2010년도 정부 지원 기관의 강의료와 지금 2021년도 정부 지원 기관의 강의료가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2010년도에는 좀 괜찮은, 그러니까 시간당 저희 비용을 계산하면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2021년도 오니까 이렇게 해갖고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이 과정에서 강의료가 한 번도 오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강사 쪽에 집중하다가 두 번째는 이제 컨설팅 쪽에 많이 집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 아니면 기타 온라인 쪽에 많이 집중하게 돼서 그 각각 있잖아요. 약간씩 비중을 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구조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강사라는 것이 그 직업으로서 전망이 있을까? 그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 강사 직업은요, 그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그 분야에서, 특히 산업창업 강사도 그렇잖아요. 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지는 상황에서 강사료, 그러니까 강의료는 그 거의 뭐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기존 사람들은 강의를 해야 되고, 이런 체제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일반 사업 구조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보통 한 10명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3명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3명도 뭐 그렇게 그 뭐 이것저것 따지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비용이 공부라는 거잖아요. 이쪽도 학력이나 경력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사람을 모집하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 그다지 뭐 크게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강사가 이제 체질에 맞거나 남한테 뭔가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한테는 괜찮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뭐 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업무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수익 구조만 완전히 빼고 업무만 본다면 강사나 컨설팅이나 뭐 평가나 어떻게 보면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직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 여러분들 뭐 적성에 맞다든가 아니면 꼭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분 경력을 살려서 뭔가 남한테 봉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요 직업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 강사에 대한 직업은 특히 산업체 강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경력은 거의 15년 이상이에요. 대부분 출발점이 15년 이상이고 보통 제가 이제 강사를 만나보면 평균 20년 넘게 근무한, 그러니까 이쪽 동일업계에서 20년 넘게 계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기 때문에 뭐 학력은 뭐 최소한 석사 이상이 기본이고, 요즘에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평가위원이나 강사나 컨설턴트나 거의 박사 비중이 70%가 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뭐 직장 다니다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직장을 다니면서라도 그 업그레이드, 여러분 학력이나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야 비로소 경쟁력이 발생한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고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